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아이고 무척 덥습니다. 8월 참 계절이라는 건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운 계절이 되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덥고 추운 계절이 되면 무지하게 춥고 자연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8월입니다. 8월이면 이달은 제가 취기들을 가시라고 했죠. 취기를 가실 수 있으면 그 날짜가 10일, 19일, 28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선로 법칙과 또는 9년마다 오는 그 법칙의 논리에 의해서 올해의 기운이라는 건 상당히 강하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 중에 뭐 약간 이제 무속인이신 분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꼭 기도를 가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상당한 아니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각 본명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의 이제 본명성에 맞춰서 취기를 가시면 아주 좋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뭐 2, 5, 8이니까 9 당장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3, 4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가 뭐 지금 금방 오냐? 빠르면 다음 달이 뭐가 되냐면 다음 달이 4. 그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2 방향인데 2가 갈 수가 없네. 그러면 올해는 효과를 보기가 가장 오기 쉬운 사람이 4 방향 같다. 1479 간 사람들인데 다음 달 바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본명성 1, 그러니까 본명성 3 같은 경우는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바로 효과를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명성 3 가장 빨리 효과를 올 수 있는 사람이 본명성 3들이 빠른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좀 전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풍수를 몇 년 했어요. 현공풍수를 한 몇 년 해봤는데 현공풍수에서도 여러 가지 처방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 처방서를 제가 이제 교수님을 참 좋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좋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풍수에서 명당 자리에 갔다가 이렇게 묻는 건데 효과가 100%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좋죠. 근데 좋은데 효과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타고난 그러니까 사주의 분이 그래도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강력하고 힘이 있고 탄탄해야만이 조상이 큰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사주가 탄탄하면 그 효과 측면도 그렇게 뭐 강하지 않은 쪽으로 취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8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8월 달에는 누가 귀인이냐, 8월 달에는 누가 좀 좋냐, 이걸 한번 구성상으로 따져보고 간지상으로 약간 이제 통변하는 요령이나 이런 거를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8월 달에는 이제 무신달이다 보니까 본명성 4하고 본명성 1하고 본명성 2, 그러니까 본명성 4, 본명성 1, 본명성 2,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귀인 자리에 이제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본명성 4는 87, 78, 69, 60년생. 그 다음에 본명성 2, 본명성 1, 90년, 81년, 72년, 63년, 89년, 80년, 71년, 62년.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해 보면 87년, 78년, 69년, 60년, 90년, 81년, 62년, 63년, 89년, 80년, 71년, 62년. 이분들은 흔하게 구성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뭐 귀인이다, 누구의 덕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명성 4 같은 경우에 87년, 78년, 69년, 60년생들은 송궁에 이제 사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거래, 무역, 여행, 타협, 중매, 사업, 계약, 이런 것이 원활해질 수 있다. 잘 된다. 외국도 가도 된다. 돈도 버을 수 있다. 사업이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다. 내가 누구를 중매를 해야 되겠는데요. 연애사가 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도움자가 누구냐, 소개자가 누구냐, 협조자가 누구냐 따져보면 아랫사람, 여자, 고향, 친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 고향 친구, 그 다음에 먼 고향 친구, 옛날 친구,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되시는 분이 본명성 4인데, 이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려움을 아랫사람의 협조에 의해서,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구설도 생기지만 때로는 도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또는 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여자들인데, 여자들이 어떤 엄마, 이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명성 1번, 4번, 2번은, 그러니까 1, 4, 2는 이달만큼은 오랫동안 이제 묵었던 문제라 그러나요? 문서가 안 풀렸습니다. 계약이 오랫동안 땅이 묵었던 게 잘 안 팔렸습니다. 이런 게 팔린다거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달이 이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 계약, 집계약, 매매, 그다음에 중매, 결혼, 애정사,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명성 1과 본명성 4와 본명성 2, 이분들 입장 속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명성 2 같은 경우는 올해 월반에서 깨졌기 때문에, 연반에서 깨졌기 때문에, 연반에서조차 길이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연반에서 조금 깨진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100으로 치면 한 5, 60% 정도, 한 40%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지만, 구성상으로는 이달만큼은 본명성 1, 본명성 4, 본명성 2가 좋은 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라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통변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참 보시는 분 각도 따라, 통변 논리에 따라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보는 어떤 논법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한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자연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달이 무신달입니다. 무신달입니다. 참.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 이거를 좀 많이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나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 이게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하기를 하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좋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야 됩니다. 전 도움이 되는 건가 봐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게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있는데, 또 오늘도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신달이다. 그러니까 무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무토가 산이잖아요. 무토가 간지상으로는, 무토가 제가 이제 물상을 배울 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칼찬 장군이다, 보수적이다, 고집이 세다, 무토가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셨고, 무토는 무서운 사람이다, 고집도 세다, 욕심도 많다, 무기토가,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신이라는 글자 자체를 보면 이게 가을의 산입니다. 가을산인데 신중에 임수가 있어요. 신중에 임수가 있다고 하는 거는 물이 장성이라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산인데 물이 있는 산이다. 그러면 뭐는 자랄 수 있을까? 나무는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무는 자랄 수가 있다. 나무가 자랄 수 있고, 나무가 자랄 수 있으면 꽃도 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주에 목이 없다고 하면, 그때 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이 쓰기가 유용하다. 근데 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금이 강한 거죠. 금이 강하니까 신이니까, 그러면 돌산이 되는 거죠. 광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무신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사주에 경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으면, 그러면 재물이라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괜찮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토가 만약에 간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왔다, 간목이 있다,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무토 입장 속에서 간목은 평관이라고 그러네. 우리가 평관이라고 그러죠. 평관이 있는데, 간목이 있으면 평관이 있는 거예요. 간목이 있으면 평관이 있다. 그럼 평관이라고 하면 만약에 간목이 있는데 평관인데 식상이 온다, 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목은 그게 남편이고 관이고, 관에 그랬으니까 식상은 금이니까, 만약에 사주에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왔어요, 이럴 경우에 남편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간목은 평관이고 식상이 올 경우에, 식상이 오게 되면 평관이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나, 움직인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남편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토가 간목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간목이라는 개념은 편관인데 이때 경금이 들어오면, 식상이 오니까 남편 문제가 생긴다. 이때 출산을 하면 남편의 그릇이 더욱더 작아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무토가 있는데 나무를 자라게 한다. 그때 경금이 있으면 식상이니까 애정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가 있는데 을목이 있다. 을목이 온다. 이렇게 하면 무토기다, 을목이다. 이때 을목은 꽃이다. 꽃. 간목은 편관이고 을목은 정관인데, 정관이지만 이거를 이제 꽃으로 보면, 무토에 을목이 있으면 꽃으로 보면 예쁘게 생겼다. 꽃이 예쁘니까 아름답다. 꽃이 예쁘다. 잘생겼다. 근데 을목이라는 거는 꽃으로 보면 이게 잠깐 피었다가 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외롭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게 단순한 겁니다. 이 논리의 이야기는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토가 있는데 병화가 있다. 병화가 있다. 이거는 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병화는 뭐냐? 무토가 있는데 병화가 있다는 거는 태양이 있다는 뜻이야. 태양이 있다. 태양이 있으면 뭘 키우냐? 간목을 키운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면 좋냐? 교사다. 가르친다. 무언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관이라고 하지만 무토에 큰 산에 나무를 키워야 되지만 이때 경금이 들어오면, 사주는 경금이 들어오면 남편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무토가 있는데 을목이 있습니다. 꽃입니다. 이건 뭐냐? 아름답습니다. 잘생겼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편인이다. 이제 육친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토의 병화는 뭐냐? 간목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교육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 정화가 있습니다. 그럼 무토가 있는데 정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화는 이게 이때는 화기 열기로 보면, 정화가 있으면 열기인데 지지에 오수력 화국이 있다 라고 하면 산에 뭐가 난 거냐? 불이 난 거다. 산에 불이 났으니 뭐는 살 것이냐? 간목은 살 것이냐? 불이 났으면 탈 거 아니야. 타니까 뜻대로 잘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또 임수나 계수가 오면 지지에 만약에 화국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면 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무토가 있는데 정화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비록 정인이지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지지에서 화국을 이뤘으면 불란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왔다. 무토가 있다. 큰 산에 또 뭐가 있다. 큰 산에 또 다른 산이다. 산 중에 산이다. 그냥 수도승이다. 스님 팔자다. 산에 가 살아라. 사회 적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글자에 있음으로써 이 사람은 조금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거지. 무토가 있는데 기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토는 뭐냐면, 무토는 산이요, 기토는 뭐야? 들평야니까. 평야니까 평야 땅. 그러면 무토 산에 일구어 놓은 논밭이다. 이렇게 상상을, 이게 추측이죠. 상상보다
산에 일궈놓은 논밭이 있으니까 요 사주는 어떡하나? 조금만 잘하면 돈 좀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 경,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경금이라고 하면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다. 경금은 이게 돌산이냐 산이냐, 돌이 있는 거냐, 산에 돌이 있는 거다. 돌산이다, 돌산. 아니면 땅에 금속이 묻혀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땅인데 뭐가 묻혀있냐면 돌이 넘어 있거나, 아니면 땅인데 경금이면 돌산이다, 아니면 광산이다. 이 광산에 예를 들어서 가불목이 있으면 좋냐? 안 좋죠. 왜냐하면 다 비워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토가 경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간목과 을목이 어떤 경우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헛수고가 따라오니 삶이 고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토 입장 속에서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신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신금이 있다? 그럼 무토 입장 신금은, 우리가 신금은 보통 보석으로 봅니다. 보석이다, 땅에 묻힌 보석이다. 그 묻힌 보석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석을 찾아낸다. 그렇기 위해선 노력을 많이 한다. 또 무토 입장소에서 신금은 상관이 되니까 그 흔한 남편의 그릇이 부족하고, 또 남편 시댁의 문제가 어려움이 따라올 수가 있겠다. 살아가는데 조금 남편과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거죠. 무토가 있는데 임수가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다. 무토가 있는데 큰 산에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무토가 있는데 경신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돌뚝을 이렇게 쌓아 놓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무토가 있는데 임수가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흔히 재성이니까 이렇게 개념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다음 무토가 있는데 신금이 있다. 만약에 신금이 있다, 경신금이 있으면 토생금이 되니까 토생금. 그러면 토생금이면 그걸 그냥 토생금 이렇게 해주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둔다. 뭐를 해서? 돌뚝을 쌓아서 가두어서 유용하게 쓴다라는 개념이니까 교육사업, 후생사업 이런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약하면 돈 욕심을 많이 내게 되죠. 어차피 임수, 개수가 재성이니까 돈 욕심을 많이 내면 그 돌뚝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토가 있는데 개수다 라고 하면, 무토가 있는데 개수다. 개수, 그럼 이거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있는데 산인데, 산에 뭐가 내리는 거냐? 개수, 비가 내리는 산이다. 무토가 있는데 개수인데 겨울이다, 패자축월이다. 이때 개수는
추운데 산에 비마저 내리니 오 좋을 일이 없다. 그래서 춥다. 그러면 그냥 춥다. 이게 무토가 있는데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롭다. 잘못하면 개수 자체를 이걸 재성으로 봐버리면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토가 있는데 개수가 있는 사주들은 그러면 가급적 뭐가 있어야 되냐? 병화가 있으면 좋다.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뭐야? 따뜻한 태양에 비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가 뭐 보는 방법이 하도 여러 가지니까 뭐 제가 해드리는 답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간목이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무토는 뭐다? 산이다. 간목은 뭐다? 간목은 나무다. 장목이다. 그럼 산에 있는 큰 장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을목이 있습니다. 무토가 있는데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는 뭐냐? 산인데 을목이니까 꽃이다. 한철이게 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토가 있는데 갑을 병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태양이다. 무토에 태양이 떴다. 산에 태양이 떴는데 태양이 뜬 건 뭐를 키웁니다? 간목을 키운다. 그래서 가리키는 직업이면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본다 하죠. 정화다. 이건 열로 봐가지고 무토는 정화다. 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산에 불이 났다. 뜨겁다. 그러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화가 있을 때하고 병화가 있을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가 화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화불병정, 무기, 무토. 무토가 있는데 무토를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중의 산이다. 그러면 산중 수도인이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만약에 연지가 술토다. 그럼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다. 어디서 했냐? 동굴 속에서 했다. 화. 무토 입장에서 정화는 인성이니까 어머님이 깊은 산 산중 무술의 무토의 뭐 무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님이 깊은 산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 그대도 기도를 많이 하시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이거지. 무기, 경금이 뭐냐? 무기, 간목, 무토 입장에서 기토가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무토는 큰 산이고 기토는 밭이다. 밭. 그러면 산중에 개가 나온 밭이구나. 무토와 무토 있는 것보다 무토보다 기토 있는 게 더 유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 있습니다. 조금 식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산입니다. 광산입니다. 이때는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 있을 때 간목이 있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왜냐하면 광산에는 광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간목을 어떻게 돼? 정리를 해야 되거든. 헛수고다. 이게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는 상태 속에서 간목이 있는 사주입니다. 관직을 가볼까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시간만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무토가 있는데 경금 신금이 있습니다. 무토는 뭐냐? 신금은 보석이다. 땅에 산에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무토가 있는데 임수다. 임수는 뭐야? 물이다. 무토가 있는데 임수는 뭐야? 가두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무토가 있는데 개수입니다. 개수는 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특히나 무토가 있는데 개수가 있고 겨울생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좀 고단한 거죠. 겨울산에 비까지 내리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구성학이었습니다.